하이, 다니엘쌤입니다. 오늘은 끝맺지 못한 의식에서 등장한 미모의 조사자 다이애나 스탠리의 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이애나부터 알아봅시다. 다이애나는 신비주의자 주제의 의지가 1이어서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응? 하실 수가 있지만 다이애나의 영웅 능력을 보시면 고개를 끄덕끄덕 하게 될 건데요. 다이애나의 영웅 능력은 내 카드가 카드의 효과를 취소 무시한 다음에 그 카드를 다이애나 밑에 두고 그 카드 한 장당 의지를 1씩 올려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이 능력을 쓴 후에는 카드도 한 장 뽑고 자원도 하나 획득할 수 있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취소 무시를 많이 해야지 다이애나의 의지가 올라가고요. 그래야 의지를 많이 쓰는 신비주의자로서 1인분을 할 수가 있겠죠. 거기다가 자원이나 드로우까지 할 수 있으니까 다이애나는 무지성 취소, 무시하는 컨셉으로 가야 합니다. 의지가 올라가기까지가 조금 번거롭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지만 능동적이고 재미있는 조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지 빌드업이 끝나면 조우 카드가 두렵지 않고 오히려 무시, 취소하기 위해서 조우 카드가 나오길 바라기도 합니다. 나머지 능력들도 전부 다 3이어서 조우 카드에서 어떤 테스트를 요구하더라도 그렇게 절망적이지는 않습니다. 자, 우선 다이애나의 시그니처 카드 2장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애나는 시그니처 카드가 2장이죠. 첫 번째는 황혼의 칼입니다. 행동 격발 하나를 써서 이제 힘 대신에 의지로 때릴 수 있게 만드는 유사 쭈그러뜨리기이지만 피해 추가가 없기 때문에 전투는 쭈가 있다면 무조건 쭈로 하고요. 이 카드의 이 기능은 이제 이가 없을 때 잇몸으로 쓴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 카드의 더 중요한 기능은 이제 요 기능 때문에 중요한 건데 황혼의 칼을 이제 소진을 하게 되면 다이애나 밑에 우리가 아까 영웅 능력으로 깔아놨던 이벤트나 능력 카드를 플레이하거나 소모할 수 있습니다. 마치 손에 있는 것처럼요. 그러니까 다이애나가 이 카드를 끼고 있으면 패에서 한번 쓰고 다이애나 뒤에 놓고 이 황혼의 칼로 또 해당하는 기능을 쓸 수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이애나의 영능으로 재활용해야지 히히 개꿀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카드를 쓰는 동안에는 다이애나 스탠리의 기능을 격발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요 카드를 쓰려면 다이애나는 못 쓴다. 다이애나 영능은 못 쓴다. 요 카드로 쓰고 나면 이제 버려지는 카드 더미로 가게 된다라는 거죠. 어두운 통찰입니다. 자, 어두운 통찰은 여기에 다이애나 뒷면에 당신은 매 게임마다 시작 카드에 추가로 어두운 통찰을 가지고 시작합니다라는 규칙이기 때문에 어두운 통찰은 항상 다이애나 스탠리의 첫 패에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궁금하신 부분이 그러면 이 어두운 통찰도 멀리건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가 있는데, 네, 멀리건 할 수 있습니다. 즉, 다이애나는 6장의 카드를 멀리건 할 수 있다는 뜻이죠. 자, 어두운 통찰은요, 유사 보호의 진인데요. 특이한 거는 이제 보호의 진은 약점은 못 막잖아요. 다이애나 이 어두운 통찰은 약점 카드도 이제 막을 수가 있어요. 대신에 버리는 건 아니고요. 다시 덱에 넣어서 섞게 만드는 효과죠. 다른 조사자도 보호해줄 수가 있죠. 당신이 위치한 장소에 있는 조사자 한 명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나도 되고 나랑 같이 있는 다른 조사자도 보호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 이제 취소라는 워딩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카드도 다이애나의 기능을 격발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다이애나는 패에 취소 무시 카드를 적어도 한 장은 가지고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는 다이애나의 영웅 능력을 발동하기 위해서 취소 무시 카드를 넣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 있는지, 그 카드들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의해야 할 거는 다이애나의 영웅 능력을 발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카드에 취소 혹은 무시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효과가 취소 혹은 무시랑 비스무리하더라도 취소 무시라는 워딩이 없으면 다이애나 영능은 발동하지 않습니다. 올리브 맥브라이드입니다. 자, 올리브 맥브라이드는요, 혼돈 토큰을 공개하려고 할 때 올리브를 소진을 하면 한 개의 혼돈 토큰 대신에 3개를 공개하고 그 중에 2개를 선택해서 해결하고 나머지는 무시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무시라는 워딩이 있기 때문에 영웅 능력의 대상이 되고요. 밑에서 소개할 어두운 예언과는 다르게 3개를 공개를 하고 2개를 해결하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를 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 확정으로 촉수를 피하기 용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카드는 요 효과를 막 적극적으로 쓰기보다는 공포를 이쯤 할당을 하다가 이제 다이애나의 영능을 써가지고 잡아먹는 용도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잡아먹는다는 건 다이애나 뒤에 이제 들어가게 만드는 거죠. 다음 보호의 진입니다. 보호의 진은 이제 렉스머피 덱에서도 소개를 했듯이 채용할 수 있다면 무조건 채용해야 되는 이제 필수 카드라고 할 수가 있죠. 내가 약점이 아닌 음모 카드를 뽑았을 때 보통 조우 카드가 다 음모 카드라고 했었죠. 그 폭로 효과, 보통 이제 조우 카드의 효과가 폭로 효과거든요. 그 효과를 취소를 하고 공포를 막습니다. 이 카드는 이제 적이 출현하는 것은 막을 수가 없지만 고대의 악과 같은 카드를 막아줄 수 있는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패에만 있어도 되게 국밥 같은 카드라고 할 수가 있죠. 다음은 섬뜩한 영감입니다. 신비주의자 마법 카드들은 보통 이런 그림 토큰이 공개가 되면 조근 효과를 가지고 있거나 나쁜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쭈그러뜨리기는 그림 토큰이 공개가 되면 공포를 1 받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섬뜩한 영감은 그러한 효과를 처리하려고 할 때 그 효과를 취소하거나 그 효과를 추가로 한 번 더 해결한다 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좋은 효과는 이제 2번 쓰고 나쁜 효과는 취소할 때 쓰는 카드입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쭈그러뜨리기를 쓰고 나서 그림 토큰이 나올 때 섬뜩한 영감을 써서 공포를 받는 것을 취소한다면 다이애나 영능이 발동합니다. 주의해야 될 것은 이 카드로 카드의 효과를 추가로 한 번 더 해결한다를 선택을 했다면 취소 무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이애나 영능은 발동하지 않습니다. 자, 어두운 예언입니다. 혼돈 토큰을 공개하려고 할 때 1개 대신에 5개를 공개해서 요 그림 토큰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해결하고 나머지는 모두 무시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역시 무시한다는 워딩이 들어갔기 때문에 다이애나 영능의 대상이 되고요. 보정 자체에 선택권을 주고 가장 만만한 토큰을 선택하게 도와준다라는 점에서도 좋습니다. 자, 이 카드가 이제 콤보가 되는 카드가 있는데 바로 저항입니다. 저항은요, 혼돈 토큰을 공개하기 전에 요 그림 토큰 4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고 이번 테스트 동안에 보정값과 효과를 무시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카드를 사용을 해서 혼돈 주머니에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혼돈 토큰을 선언을 하시고요. 보통 이제 해골이 2개씩 들어가니까 해골을 선택을 하시거나 아니면 어쨌든 간에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토큰을 이제 선언을 하시고 어두운 예언으로 토큰 5개를 공개했을 때 내가 아까 저항으로 선언한 토큰이 나왔다면 그 토큰을 해결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게 된다면 보통 요 애들 안 좋은 거니까 그 안 좋은 보정값과 효과를 전부 무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다이애나의 영웅 능력도 역시 발동하기 때문에 콤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보통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토큰 선택하거나 지금 나왔을 때 가장 치명적인 토큰을 선언을 해서 이제 보험 용도로 쓰기도 합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라고 하면 그냥 만능 아이콘 하나짜리를 보정해주는 카드 기능으로 쓰기도 합니다. 재빨리 피하다입니다. 다이애나는 덱 선택지가 수호자 카드를 서브로 넣을 수가 있어서 재빨리 피하다도 넣을 수가 있는데 이 친구도 긴 말이 필요하지 않죠. 공격을 취소하기 때문에 매우 쓸만하고요. 취소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다이애나의 영웅 능력의 대상도 됩니다. 자, 존재 부정입니다. 손에서 카드를 버리거나 자원을 잃거나 행동을 잃거나 피해를 받거나 공포를 받는 조우 카드를 막아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런 애들은 이제 보통 조우 카드에 좀 많이 적혀 있는 거죠. 검어로 카드 게임을 해보셨던 분들이라면 보통 이제 요런 조우 카드를 많이 뽑았을 텐데 요런 것들 전부 무시하게 해주는 갓 카드입니다. 거기다가 코스트도 0에다가 신속까지 붙어 있으니까 되게 편하게 쓸 수가 있겠죠. 이상이 취소 무시 카드였고요. 다음으로는 신비주의자 덱에 자주 들어가는 카드들을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비주의자는 마치 EV처럼 덱에 어떤 마법 카드를 넣느냐에 따라 전투, 조사, 회피가 갈립니다. 저는 일단 덱에 전투와 조사를 담당하는 카드를 넣었습니다. 이 부분은 역할을 어떻게 할지에 따라 달라지겠죠? 다만 현재 한글판 카드 풀에서는 신비주의자가 뭐 전투만 한다거나 조사만 한다거나 하기는 조금 힘드니까 전투와 조사를 보통 보조를 하는 식으로 덱을 짜시면 되겠습니다. 자, 육감입니다. 신비주의자 마법 중에 이제 조사를 담당하는 카드입니다. 그림 토큰이 나오면 이어진 장소를 조사할 수도 있고요. 자, 6감은요 4레벨이 정말 넘사급으로 좋은데 1렙은 조금 애매해서 탐구의 의식을 채용하기도 하거든요. 대개는 없지만 탐구의 의식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탐구의 의식은요 6감보다 1코스트가 더 들어가죠. 얘는 4원짜리니까. 그렇지만 얘는 단서를 1개 더 발견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림 토큰이 나오게 되면 행동을 모두 잃게 됩니다. 따라서 보통 이제 신비주의자들은 이 카드를 행동, 3번째 행동으로 쓰게 되죠. 아니면 마지막 행동으로 쓰게 돼서 요게 나오더라도 이제
크게 손해를 보지 않는 상황에서 쓰게 되는데, 사실은 이제 계속해서 3번 다 조사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되게 채용하진 않았습니다. 자, 쭈그러뜨리기입니다. 신비주의자의 마법 중에서 이제 공격을 담당하는 카드고요. 피해를 1 더 주는 신비주의자의 총 같은 카드입니다. 역시 그림 토큰이 나오면 공포를 1 받습니다. 첫 패에 들어오게 되면 되게 든든한 카드죠. 다음은 영혼의 폭풍입니다. 역시 신비주의자 카드 중에 전투를 담당하고 있고요. 신비주의자 버전의 다이너마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지를 사용해서 공격을 하게 되고요. 적 모두에게 피해를 2씩 주게 됩니다. 그림 토큰이 나오게 되면 조사자도 데미지를 받게 되니까 그림 토큰이 나오면 안 좋겠죠? 자, 대개는 없지만 르리에의 안개입니다. 르리에의 안개는 신비주의자 마법 카드 중에 이제 회피를 담당하는 카드예요. 의지를 사용해서 회피를 하게 되고요. 선택한 적을 회피를 하게 되면 이어진 장소로 튀어버릴 수 있는 카드입니다. 역시 그림 토큰이 공개가 되면 패에서 카드 한 장을 버리게 되는 디메리트도 있습니다. 비술 입문자입니다. 들어올 때 파멸 한 개를 올려놓지만 매 턴마다 계속해서 신비주의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마법 카드를 찾게 해주는 고마운 카드입니다. 요 파멸을 올려놓는 타이밍이 중요한데, 뭘 해도 주요 사건이 진행될 때 깔면 이 카드 위에 놓인 파멸도 같이 사라지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 카드 역시 업그레이드를 하면 이러한 리스크가 조금 줄어드는데, 요거는 업그레이드 카드를 설명을 할 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무 깊게 파헤치다입니다. 톡방에서 델브라고 하시는 게 요 너무 깊이 파헤치다라는 뜻이고요. 영어명이 델브가 들어가서 델브라고 부르십니다. 자, 초심자분들은 이게 왜 자꾸 신비주의자에게 들어가는지 잘 모르실 거예요. 뭐 보면은 플레이어 순서대로 조우 카드를 뽑아서 승점을 추가하는 효과인데, 승점이 뭐가 이렇게 소중한가? 이렇게 되면 우리도 위험해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지만, 후퇴 기능이 있는 시나리오 후반에서 다른 조사자들이 전부 후퇴를 하고 신비주의자 혼자 남아서 보통 요 카드를 터뜨리고 자기도 후퇴해가지고 승점을 버는 용도도 되게 많고요. 이제 조금 고이시게 되면, 이제 초행길이 아니게 되면 조우 카드 몇 장으로 승점을 1점 얻는 게 그렇게 손해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이제 고일수록 경험치에 좀 많이 집중하게 되는데, 승점을 그냥 아무따 추가해주는 거는 되게 이례적으로 좋은 카드죠. 타이밍을 좀 잘 보셔야 되는 건 맞습니다. 아무 때나 막 쓰면 이제 트롤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나머지 카드들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낭입니다. 다이애나가 쓰지 않는 몸슬롯을 쓰는 카드고요. 이 배낭은 플레이어에게 들어온 후에 6장 중에서 물품 또는 보급 카드를 3장까지 찾아가지고 배낭에 부착을 하고요. 배낭이 부착된 카드를 손에 있는 카드처럼 플레이해도 되는데, 이 카드로 이제 황혼의 칼이나 묵주, 비상물자를 찾아가지고 서치를 하시면 되는데, 황혼의 칼이나 묵주는 물품 키워드를 가지고 있고요. 비상물자는 보급 키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카드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황혼의 칼을 찾아야 된다. 자, 비상물자입니다. 보통 다른 덱에는 2장씩 들어가는데요. 저는 1장만 넣었어요. 왜냐하면 다이애나 영능 자체가 돈을 벌어주는 게 좀 있어서 그렇게 돈이 부족할 것 같지 않아서 1장만 넣었습니다. 자, 배짱입니다. 다이애나는 초반 의지 부스팅이 필요해요. 그래서 의지를 부스팅 해주는 배짱을 넣었고요. 역시 드로우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선수치기입니다. 보통 신화 단계에 쓰게 되는데요. 신화 단계에 쓰게 되면 조사자가 완료한 행동이 없기 때문에 요 물음표가 그대로 있게 되죠. 만능 아이콘이. 그래서 신화 단계 대비용으로 하나 넣었고요. 뜻밖의 용기랑 고민을 하다가 선수치기를 넣습니다. 자, 용맹입니다. 역시 의지를 하나 올려주고요. 의지 테스트에 성공을 하게 되면 이제 공포를 1 회복하는 용으로 넣었습니다. 다음은 영혼 해방입니다. 손에서 의식 또는 마법 카드를 비용을 3만큼 줄여서 쓰게 해주는 카드입니다. 신비주의자 덱엔 당연히 마법 카드가 많이 들어가는데요. 이 마법 카드들이 보통 조금 코스트가 있어요. 육감도 3코스트, 쭈그러뜨리기도 3코스트잖아요. 그래서 요 영혼의 해방으로 쓰게 되면 고로한 카드들을 할인받아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영혼의 해방도 넣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그레이드 카드들을 알아볼게요. 신비주의자는 업그레이드 할 카드가 정말 많아요. 마법 카드가 업그레이드 버전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경험치 먹는 괴물인데, 따라서 경험치가 막 되게 많지 않다면 선택과 집중을 해서 업그레이드를 하셔야 돼요. 6감 0렙을 소개해드릴 때 6감 4렙이 사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원래는 이제 의지로, 생짱 의지로 조사하거나 회피를 하거나 전투를 하게 시키는데, 이제 고렙 마법이 되면은 의지를 자체 보정을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이 카드는 당신이 위치한 장소를 조사하는 것에 추가로 마치 선택한 장소에서도 위치한 것처럼 조사한다고 하니까 결국에는 단서를 2개를 캘 수 있는 카드라고 할 수가 있고요. 거기다가
원하는 장소에 장막값이 사용이 된다는 말도 안 되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카드죠. 자, 쭈그러뜨리기입니다. 역시 의지를 자체 보정을 해주고요. 플러스 1피해를 줍니다. 그림 토큰 공개되면 공포를 맞는 건 똑같습니다. 자, 의지 부스팅이 좀 붙었다라는 거죠. 자, 쭈그러뜨리기는요, 5렙짜리도 있습니다. 의지를 무려 3이나 펌핑을 해주고요. 피해도 2 추가해주는데요. 그림 토큰이 공개되면 받는 공포도 1 늘었습니다. 자, 3레벨의 영혼의 폭풍입니다. 역시 의지를 보정을 해주고요. 주는 피해가 3으로 올랐죠. 대신에 그림 토큰이 나오면 조사자가 받는 피해도 1 늘었습니다. 르리의 안개도 업그레이드 카드가 있습니다. 요 2렙짜리는 이제 의지를 1 보정을 해주죠. 르리의 안개는 4렙짜리도 있어요. 네, 얘는 의지를 3을 보정을 해줍니다. 자, 3레벨의 비술 입문자입니다. 1레벨과는 다르게 이제 선택지가 생겼거든요. 이 카드에 파멸 1개를 올려놓거나 혹은 공포를 2 올려놓습니다 라고 되어 있었죠. 그래서 원래 0렙짜리에는 파멸을 올려놓는 효과밖에 없었는데 얘는 공포를 올려놓는 선택지도 생겼어요. 근데 이제 정신력이 3이기 때문에 공포를 올려놓으면 얘가 죽지 않아요. 따라서 공포를 2 올려놓으면 이제 비술 입문자를 파멸을 올려놓지 않고 안전하게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업그레이드를 해서 동료 조사자 눈치 보지 말고 비술 입문자를 깔아보세요. 자, 파멸이 진행되기 바로 직전에 쓰게 되면 파멸을 올려놓은 선택지를 선택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무려 이제 공포를 3이나 먹는 0코스트짜리 조력자로도 쓸 수가 있어요. 자, 2레벨의 보호의 진입니다. 다른 조사자의 조우 카드도 취소해줄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아무 장소에 있는 이라 되어 있죠. 그래서 나랑 같이 있지 않아도 취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갓 카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요 카드 잘 쓰면 이제 진짜 영웅 행세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남이 뽑은 위험 카드는 내가 보호의 진을 써서 취소해줄 수가 없다라는 거 기억해두세요. 자, 보호의 진은요 5레벨도 있습니다만 좀 너무 과한 느낌이 들어요. 얘는요 남의 조우 카드를 막아주는 게 조금 과했다고 생각했는지 이제 다시 당신이 약점 아닌 조우 카드를 뽑았을 때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0렙, 2렙, 5렙이 각각 이제 당신, 아무 장소에 있는 조사자, 그다음 또 당신이 되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이번엔 내가 뽑은 카드에서 효과를 모두 취소하고 버린다라고 되어 있었죠. 그래서 0렙이나 2렙은 이제 적은 버릴 수 없었는데 이 카드는 버리기 때문에 취소를 하고 버리기 때문에 사실상 조우 덱에서 나오는 웬만한 카드는 전부 다 막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만 다만 5레벨이나 한다라는 점이 좀 비싸겠죠. 5레벨짜리 존재 부정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똑같죠. 그런데 이제 여기가 달라졌습니다. 무시를 한 다음에 반대로 수행을 해요. 카드를 버리라고 했다면 카드를 뽑고요. 자원을 잃으라고 했다면 자원을 획득하고요. 행동을 잃으라고 했다면 행동을 추가로 하고요. 피해나 공포를 받으라고 했다면 피해랑 공포를 회복시켜주는 갓 카드죠. 요거는 모르시는 분들이 봐도 와, 이럴 수가 있나 싶을 정도인데 정말 좋은 카드인데 이제 5레벨이나 하기 때문에 좀 비쌉니다. 자, 다이아 덱에는 또 2레벨에 난 더한 것도 이겨냈어가 들어가면 좋습니다. 얘는 수호자 카드인데요. 공포나 피해를 받을 때 얘를 취소로 하고 취소한 만큼 자원도 획득할 수 있게 해주는 카드입니다. 역시 0레벨의 신속이라서 부담없이 쓸 수가 있고요. 취소라는 워딩이 들어있기 때문에 다이애나의 영능의 대상이 됩니다. 카리스마입니다. 다이애나 덱에도 올리브 웩브라이드와 비술 입문자가 들어가 있는데 비술 입문자는 사실은 계속해서 효과를 써야 되기 때문에 올리브 웩브라이드와 함께 쓸 용도로 카리스마를 채택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다이애나는 초반에는 정말 취소, 무시할 수 있는 건 웬만하면 다 취소, 무시하시면서 부스팅 하시고 황혼의 칼이 나오길 바라면서 전투나 조사 보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상으로 다이애나 스탠리 덱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그럼 안녕.